작지만 아늑한 카페. 아직 새 것처럼 깔끔한 테이블과 의자들, 벽에는 따뜻한 색감의 그림들이 걸려 있다. 이강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다. 이강수 드디어 정말 이날이 왔구나. 문 앞에 오픈 간판을 내걸며 깊은 숨을 쉰다. 잠시 후 아내 한미숙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온다. 한미숙, 축하해요. 카페 사장님. 첫 손님은 제가 될게요. 이강수, 아이고, 당신이 첫 손님이면 돈도 안 되는데. 한미숙, 그래도 기념이잖아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사장님이 직접 내려주신 거. 강수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린다. 약간 서툰 손놀림이지만 진심이 담겨 있다. 이강수, 고맙소, 미수가. 당신이 없었으면 이런 용기도 못 냈을 거야. 한미숙, 당신 꿈이잖아요. 사람들과 소통하고 따뜻한 공간을 만드는 거. 40년 교직 생활하면서 쌓아온 마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딸랑딸랑 문이 열리고 김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들어온다. 김할머니 여기 커피 파나요? 이강수네. 어서 오세요.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김할머니 커피는 잘 모르겠고 따뜻한 차 있나요? 그냥 물도 괜찮고. 이강수. 할머니, 꿀생강차 어떠세요? 제가 직접 끓여드릴게요. 몸에도 좋고 달콤해서 드시기 편할 거예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김할머니 고마워요. 요즘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해 본 게 얼마만인지. 이강수 할머니 여기는 언제든 오세요. 혼자 계시기 심심하시죠? 김할머니 아들이 서울에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하네요. 강수는 정성스럽게 꿀생강차를 끓여 예쁜 컵에 담아 가져온다. 이강수 할머니, 이 차 드시고 기운 내세요. 그리고 심심하시면 언제든 오세요. 제가 이야기 상대가 되어 드릴게요. 김할머니 사장님, 참 좋은 분이시네요. 이런 곳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딸랑딸랑 경쾌한 소리와 함께 박소영이 들어온다. 손에는 파란색 텀블러를 들고 있다. 직장인 복장이지만 밝은 표정이다. 소영.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이강수. 네, 어서 오세요. 텀블러 가져오셨네요. 참 예쁜 색깔이에요. 소영. 고마워요. 이거 제가 제일 아끼는 텀블러예요. 매일 들고 다녀요. 이강수. 그럼 더욱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려야겠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강수는 신중하게 원두를 선택하고 정성껏 커피를 내린다. 소영은 카페 곳곳을 둘러본다. 소영. 여기 정말 따뜻해요. 인테리어도 아늑하고. 처음 오픈하신 거죠? 이강수. 네, 맞아요. 얼마 전에 오픈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곳이에요. 소영. 와, 대단하세요. 꿈을 이루셨네요. 저도 언젠가는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 이강수. 어떤 꿈이세요? 소영. 저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지만 언젠가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이강수. 좋은 꿈이네요. 사람을 돕는 일만큼 보람찬 게 없어요. 저도 오랫동안 교사를 했거든요. 소영. 정말요? 어쩐지 선생님 같은 느낌이 났어요.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운. 이강수. 고마워요.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완성입니다. 매일 오시는 손님이 되어주세요. 소영. 네, 꼭 그럴게요. 여기 커피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의 정성이 느껴져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눈이 반짝인다. 소영. 와, 정말 맛있어요. 다른 카페랑 완전히 달라요.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에요. 이강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마워요. 내일도 오실 거죠? 소영. 당연하죠.
여기가 제 새로운 아지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내일 봬요. 소영이 나간 후 강수는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이강수, 참 좋은 아이네. 매일 와줬으면 좋겠는데. 소영이 들어오자마자 강수가 미리 준비해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건넨다. 이강수, 우리 파란 텀블러 아가씨, 오늘도 왔네요. 소영, 헉, 벌써 준비해 두셨어요? 신기해요. 이강수,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니까 미리 준비해 뒀어요. 바쁘실 테니까요. 소영,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세심함 때문에 여기 오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강수, 그런가요? 그럼 다행이고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표정이 평소보다 밝아 보이는데. 소영, 아,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거든요. 이강수, 오, 축하해요. 역시 우리 소영 씨는 유능해요. 뭔가 특별한 걸로 축하해드려야겠는데. 강수가 뒤쪽 냉장고에서 작은 케이크를 꺼내온다. 이강수, 짠. 오늘 아침에 직접 만든 치즈케이크예요. 축하 의미로 서비스입니다. 소영, 헉, 정말요?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이강수, 별거 아니에요. 좋은 일 있는 날에는 달콤한 게 있어야죠. 드셔보세요. 소영이 케이크를 한 입 먹고 눈을 반짝인다. 소영, 와, 진짜 맛있어요.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사장님, 정말 만능이시네요. 이강수, 과찬이에요. 그냥 취미로 배운 거예요. 소영이 평소와 달리 침울한 표정으로 들어온다. 이강수, 소영 씨, 오늘은 어쩐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소영, 아,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강수,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들어드릴게요. 소영이 자리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쉰다. 소영, 사실 아버지와 갈등이 있어서요. 아버지는 제가 안정적인 직장에서 계속 일하길 원하시는데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거든요. 이강수,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소영,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일에서 뭐 하겠냐? 돈도 안 되는데라고 하세요. 이강수, 아버지 마음도 이해가 되네요. 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을까봐 걱정하시는 거겠죠. 소영, 그것도 알겠는데. 저도 제 인생인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이강수, 소영 씨,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젊었을 때 교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부모님은 공무원이 되길 원하셨거든요. 소영,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이강수, 처음에는 부모님 뜻을 따랐어요. 하지만 결국 제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교사가 됐죠. 물론 쉽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렸고. 소영, 후회는 안 하세요? 이강수, 전혀요. 40년간 교직 생활을 했지만 하루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으니까요. 지금 이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그 연장선이고요. 소영, 그럼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하죠? 이강수,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께 차근차근 본인의 꿈과 계획을 설명해 드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정말 확신을 가져야 해요. 아버지도 딸이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 소영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진다. 소영,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이런 상담까지 해주시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강수, 천만에요. 언제든 힘든 일 있으면 와서 얘기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김할머니가 예전보다 밝은 표정으로 들어온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있다. 김할머니. 사장님, 오늘도 꿀생강차 한 잔 주세요. 이강수.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김할머니. 사실, 사장님께 드릴 게 있어서요. 보자기를 열어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와 밑반찬들을 꺼낸다. 김할머니.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아서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이강수. 할머니. 이렇게 직접 만들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김할머니. 사장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이 정도는 해야죠. 요즘 이 카페에 오는 게 제일 큰 즐거움이에요. 이강수. 할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워요. 인생 선배님 얘기 들으면서 지혜도 얻고. 김할머니. 사장님은 정말 말씀을 예쁘게 하시네요. 아, 그런데 요즘 여기 단골 손님들이 늘었죠? 이강수. 네, 다행히 조금씩 늘고 있어요. 특히 파란 텀블러 들고 오는 아가씨, 할머니도 보셨죠? 김할머니. 아, 그 예쁜 아가씨요? 그 아이 참 밝고 좋더라고요. 인사도 잘하고. 소영이 들어왔을 때 김할머니가 혼자 앉아 계신다. 강수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 소영. 안녕하세요, 할머니. 김할머니. 어머, 파란 텀블러 아가씨. 안녕하세요. 소영. 파란 텀블러 아가씨라니. 그렇게 불리는군요. 할머니, 혼자 계세요? 김할머니. 응, 사장님이 잠깐 나가셨어. 아가씨도 앉아서 기다려요. 소영이 할머니와 같은 테이블에 앉는다. 소영. 할머니, 여기 자주 오시죠? 맨날 보는 것 같아요. 김할머니. 응, 거의 매일 와. 여기가 내 사랑방이야. 혼자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소영. 혼자 사세요? 김할머니. 아들이 서울에 있어서. 가끔 전화하지만 자주는 못하지. 바쁘니까. 소영. 그러시구나. 외로우시겠어요. 김할머니. 그런데 이 카페 생긴 다음에는 훨씬 나아졌어. 사장님도 좋으시고 또 이렇게 아가씨 같은 사람들도 만나고. 이때 강수가 돌아온다. 이강수. 두 분이 얘기 중이시네요. 좋은 광경이에요. 소영. 사장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할머니와 좋은 얘기 나누고 있었어요. 김할머니. 이 아가씨 참 착해. 나 같은 할머니한테도 친절하게 대해줘. 소영. 할머니, 제가 평일에는 매일 여기 와요. 혹시 심심하시면 같이 차 마셔요. 김할머니. 정말? 그럴까? 아이고, 고마워라. 강수가 이 장면을 지켜보며 흐뭇해한다. 이강수. 이렇게 사람들이 연결되는 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분주한 재래시장. 박진우가 자신의 작은 빵집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다. 30년간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그의 손은 거칠지만 빵을 만질 때만큼은 부드럽다. 상인 아저씨. 진우야, 오늘도 수고했어. 딸 소영이는 잘 지내지? 박진우. 네, 잘 지내요. 요즘 새로 생긴 카페를 자주 간다고 하더라고요. 상인 아저씨. 어디? 따뜻한 쉼터 말하는 거야? 거기 사장님 좋다고 소문났어. 박진우. 그런가요? 상인 아저씨. 응, 우리 딸도 가봤다고 하는데 정말 친절하다더라고. 소영이가 거기서 기분 좋게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진우는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딸을 좋게 대해주는 사장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소영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온다. 진우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소영. 아빠, 저 왔어요. 박진우. 왔냐. 씻고 밥 먹어. 소영. 아빠, 오늘도 카페에 갔다 왔어요. 사장님이 정말 좋으세요.
박진우. 그래? 어떻게 좋은데? 소영. 뭔가 아빠 같아요. 따뜻하시고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오늘도 제가 고민 상담을 했는데. 박진우. 무슨 고민? 소영. 아빠. 저 사회복지사 되고 싶어요. 진우가 수저를 놓으며 딸을 쳐다본다. 박진우. 또 그 얘기냐? 소영아, 아빠가 몇 번 말했니? 지금 직장이 얼마나 좋은데. 소영. 아빠, 저는 정말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어요. 카페 사장님도 그러시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하다고. 박진우. 그 사장이 뭘 안다고? 우리 집안 사정도 모르면서. 소영. 아빠, 사장님은 저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박진우. 소영아. 아빠가 30년간 이 빵집에서 허리 굽혀가며 일한 게 뭐 때문인 줄 알아? 너 좋은데 취직시켜서 안정된 생활 시키려고 그런 거야. 소영. 아빠. 저도 그거 알아요. 하지만 제 인생이잖아요. 박진우. 인생?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인생이냐? 현실을 봐라, 소영아. 소영이 울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소영. 아빠는 제 마음을 몰라요. 전혀. 소영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는다. 진우는 혼자 남아 한숨을 쉰다. 진우가 잠자리에 누워있지만 잠들지 못한다. 벽에 걸린 소영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바라본다. 박진우. 소영아. 아빠가 너무 심했나? 어린 소영이 아빠, 나 커서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떠오른다. 박진우. 그때부터 그런 말을 했었지. 진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소영의 방 앞으로 간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망설인다. 박진우. 소영아. 자니? 소영의 방에서는 대답이 없다. 진우는 한숨을 쉬며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다. 소영이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들어온다. 눈이 부어있고 표정이 어둡다. 이강수. 소영씨,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울으셨나 봐요. 소영. 사장님. 어제 아버지와 큰 싸움을 했어요. 이강수. 앉으세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얘기해봐요. 소영이 자리에 앉으며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는다. 소영.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현실을 보라고 하시면서 좋아하는 일만 해서는 살 수 없다고. 이강수. 아버지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해요. 딸을 걱정하시는 마음이니까. 소영. 사장님도 아버지 편이세요? 이강수. 아니에요. 저는 소영 씨 꿈을 응원해요. 다만 아버지 마음도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소영. 어떻게 하죠? 이대로는 아버지와 계속 갈등만 있을 것 같아요. 이강수. 소영 씨,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을 먼저 표현해 보세요. 그동안 소영 씨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소영. 그런 다음에요? 이강수. 그리고 나서 본인의 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말씀드리세요. 막연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요. 소영. 계획이요? 이강수. 네. 예를 들어,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병행한다거나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후에 전환한다거나 아버지가 안심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요. 소영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소영. 사장님. 정말 현명하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주실까요? 이강수. 아버지도 결국은 딸이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심을 다해 대화해 보세요. 소영. 사장님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강수. 천만에요.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아버지를 한번 뵙고 싶어요. 소영. 정말요? 왜요? 이강수.
소영 씨가 제게 많은 기쁨을 주었거든요. 그런 좋은 딸을 키우신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소영,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세요. 이강수, 괜찮아요. 저도 딸을 키워봤으니까 아버지 마음 알 것 같아요. 카페 문을 닫으려던 강수 앞에 진우가 조심스럽게 들어선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있다. 박진우, 어, 혹시 여기 파란 텀블러 들고 오는 아가씨 아시나요? 이강수, 아, 네. 소영 씨 말씀이시죠? 매일 오는 단골 손님인데 무슨 일이신지. 박진우, 그 아이가 제 딸입니다. 이강수, 아, 소영 씨 아버지시군요. 어쩐지 눈매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서 앉으세요. 박진우, 어, 사장님이시죠? 소영이가 항상 얘기해서. 이강수, 네, 이강수입니다. 소영 씨 정말 좋은 아이예요. 매일 밝은 모습으로 와서 저까지 기분 좋게 해주거든요. 박진우,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진우가 보자기를 열어 직접 만든 빵들을 꺼낸다.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고 아직 따뜻하다. 박진우, 별건 아니고 제가 30년간 빵집을 해왔거든요. 우리 딸이 좋아하는 빵들을 직접 구워왔습니다. 이강수, 아이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박진우, 소영이가 그러더군요. 사장님이 참 좋으시다고.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어주신다고. 진우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린다. 박진우, 사실 제가 딸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싶어서. 요즘 소영이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만 했거든요. 이강수, 아버지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딸이 고생할까봐 걱정되시는 거죠. 박진우, 네. 제가 30년간 이 손으로 벌어서 소영이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다니게 했는데 갑자기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다니. 이강수, 하지만 아버지, 소영 씨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일이라면 한번 믿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박진우,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강수, 저도 교직에 있을 때 수많은 학생들을 봤거든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아이들은 눈빛이 달라요. 소영 씨도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진우가 잠시 생각에 잠긴다. 이강수, 그리고 아버지가 30년간 한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이에요. 분명 어떤 일을 하든 성실하게 잘 해낼 거예요. 박진우,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까지. 이강수, 저야말로 고마워요. 소영 씨 같은 좋은 딸을 키워주셔서 저한테도 큰 힘이 되거든요. 박진우, 그런데 사회복지사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요? 이강수, 물론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만큼 숭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가 30년간 정성스럽게 빵을 만들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신 것처럼 소영 씨도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진우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진다. 박진우, 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집에 가서 소영이랑 다시 얘기해봐야겠어요. 이강수, 그러세요. 그리고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소영 씨 아버지시니까 저희도 가족 같은 마음이에요. 진우가 집에 돌아와 소영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린다. 박진우, 소영아, 아빠다.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소영이 방문을 열고 나온다. 아직 서먹한 분위기다. 소영, 네, 아빠. 박진우, 거실에서 앉아서 얘기하자. 두 부녀가 거실 소파에 마주 앉는다. 박진우, 소영아, 아빠가 오늘 너희 카페에 다녀왔다. 소영, 네.
정말요? 왜요? 박진우, 너한테 고마워하는 사장님께 인사드리러. 그분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 소영, 아빠가 사장님을 만났다고요? 박진우, 응,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 같은 좋은 딸을 키워준 아버지라고 고맙다고 하시더라. 소영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박진우, 그리고 사회복지사 일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시더라. 소영, 그럼 아빠는? 박진우, 소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 마음도 몰라주고 너무 고집만 부렸구나. 소영, 아빠. 박진우, 아빠는 내가 고생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랬던 거야.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라면 한번 해보자. 소영이 아버지에게 안긴다. 소영, 아빠 고마워요. 저도 아빠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요. 박진우, 대신 조건이 있어. 무작정 그만두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준비해라. 소영, 네, 그럴게요. 아빠한테 실망 안 끼쳐드릴게요. 박진우, 그리고 그 카페 사장님께 정말 고맙다고 전해라. 우리 부녀 사이를 이어준 은인이야. 소영, 네, 내일 바로 전할게요. 카페는 이제 동네 사람들로 북적인다. 김할머니, 소영, 그리고 새로운 단골 손님들이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소영이 파란 텀블러를 들고 들어온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회복지사 수험서를 함께 들고 있다. 소영, 사장님, 오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강수, 우리 파란 텀블러 아가씨, 공부는 잘 돼가나? 소영, 네, 덕분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년이면 시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진우가 빵 봉지를 들고 들어온다. 박진우,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강수, 아, 소영 씨 아버지, 어서 오세요. 또 빵을 가져오셨네요. 박진우, 딸이 공부한다고 늦게 들어오니까 간식용으로 좀 만들어 왔어요. 김할머니, 이 집안은 참 예쁘다. 아버지는 빵 만들고 딸은 사람 돕는 일 하겠다고 하고. 소영, 할머니, 제가 사회복지사 되면 할머니도 많이 도와드릴게요. 김할머니, 고마워, 소영아. 너 같은 아이가 있어서 세상이 따뜻해 보여. 강수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이강수, 참 이상합니다. 작은 카페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결될 줄 몰랐어요. 소영 씨의 파란 텀블러가 우리 모두를 이어준 것 같습니다.